이 덥고 습한 여름밤, 기나긴 지옥철을 넘기고 깡막힌 도로를 빠져나와 집 근처에 도착하면 이상하게 빛나는 편의점 조명에 홀리듯 들어가 어깨에 붙어있는 습기와 피로를 맥주 한 잔으로 씻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날이죠. 그렇게 들어가면 지낼 때 IPA, 에일, 스타우트, 포터, 밀맥주 등 아주 다양한 맥주들이 나 한번 마셔보아 하며 나를 반기고 있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마셔봤던, 아니면 가장 익숙한 맥주들을 딱 고르다가 이상한 이만큼 IPA가 캔에 대문짝만하게 써진 맥주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번쯤 눈길이 가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IPA 맥주는 뭐길래 할 만큼 생각보다 IPA 맥주들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사서 마시기엔 좀 그렇고, 궁금은 하실 분들을 위해 만드는 오늘의 진솔한 이야기는 IPA 맥주 넌 도대체 뭐야? 입니다. 맥주, 카스와 하이트를 거쳐 일본, 미국, 독일 맥주들을 맛보고 나서 맥주의 진심 모두일 때 IPA가 한 번쯤 눈에 띄었거나 아니면 지인의 후기로 대강 어떤 맛인지 들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걸 처음 보면 캔 한 면에 IPA 글자로 가득 채우거나 유난히 강조된 IPA라는 글귀 때문에 IPA 자체가 맥주 회사 이름인 건가 생각할 정도로 혼란이 오른대요. 사실 IPA는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는 뜻의 약자이고, 직역해서 인도식 투명한 에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쉽게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러면 인도에서 이런 맥주를 만든 건가 하기엔 인도는 술을 멀리하는 나라라서 그건 아니고요. 19세기쯤 영국에서 이 맥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응? 갑자기 영국이? 라고 할 텐데, 그 당시가 어땠냐면 이제 산업시대가 끝나서 폭발적인 발전으로 영국이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영국이 많은 나라에 식민지 회사를 설립하고 또 기회를 찾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I have a dream을 꿈꾸면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금보다 비싼 향신료가 가득한 인도가 너무나 핫했고 여기에 많은 영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IPA가 인도랑 뭔 상관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인도라는 지역 자체가 문화도 그렇고 생활 양식도 술과는 멀어서 여기에 정착한 영국인들에게는 고향의 맛이 담긴 맥주를 많이 필요로 했었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맥주를 인도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니 웬걸? 이 맥주가 인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 쉬어버려서 마시지 못했던 거죠. 아니 인도까지 얼마나 걸리길래 그 맥주들이 다 쉬어? 요즘이야 뭐 수에즈 운하가 생겼기 때문에 금방 간다지만 당시에는 아프리카를 휙 둘러서 가야 했기 때문에 장작 9개월이 걸렸고 더운 지방들을 거쳐야 해서 맥주가 버티지 못하고 다 쉬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긴 시간을 버텨서 인도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알코올 도수를 올리고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하는 홉을 왕창 때려 넣으면 되겠지 해서 때려 넣었더니 이 맥주들이 상하지 않고 인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로 보내기 위해 탄생한 맥주가 바로 IPA 맥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IPA엔 아주 큰 특징 몇 개가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 마셔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IPA 향이 무진장 좋지만 혀를 쏘는 씁쓸한 맛이 있고 색깔 맛이 많이 묵직한 느낌이 가득하죠. 사실 이 이유가 일반 맥주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은 알코올 도수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홉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 홉 자체가 맥주의 향과 씁쓸한 맛을 전담하는 녀석이라 이거를 거의 2배 이상으로 때려 넣는 IPA는 풍부한 향과 씁쓸한 맛이 많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이 맥주를 접하셨던 분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강한 향과 씁쓸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생 맥주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재밌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홉의 씁쓸한 맛이 IPA 맥주의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 맛을 너무 추정하는 편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IBU라고 하죠. 이게 맥주의 씁쓸함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IBU가 130까지 되는 TIPA까지 판매가 된답니다. 보통 씁쓸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기네스 같은 흑맥주가 45의 IBU인데 이 수치에 거의 3배가량 되는 거라 이 쓴맛이 정말로 상상도 못하겠고, 편의점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IPA들도 평균 IBU가 60인데도 불구하고 호프의 진짜 쓴맛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높은 IBU로 IPA 등급을 판단하는 거는 사실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저 같은 평맥린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IPA 구매 기준을 제가 나름 정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3가지가 눈여겨볼만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홉의 원산지, 두 번째는 IBU 수치, 세 번째는 제조 일자를 보시면 그나마 이 넘쳐나는 IPA 시장에서 나에게 어떤 IPA가 맞을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호프의 원산지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전에도 호프가 IPA의 핵심이라고 말한 만큼 어떤 호프를 썼냐에 따라 향의 방향이 달라지죠. 홉은 정말 여러가지 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화지 같은 맥주를 색칠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데 호배 향기로 치면은 미국은 자몽,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향 아니면 솔향이 두드러지고 꽃같이 화사한 향은 유럽산, 열대과일의 향은 뉴질랜드산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IBU 수치이죠. 아무래도 쓴맛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보니까 IBU가 50에서 60 정도 된 맥주부터 시작해서 입에 맞게 높거나 낮은 IBU로 찾아가는 게 IPA를 즐기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는 제조일자인데 맥주는 너무 오래되면 변질되기도 하고 맥주가 만들어질 때도 술을 만들고 며칠 정도 안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주문이 밀려있는 회사라면 충분한 안정화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캔이나 병에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캔에 써져 있는 제조일을 보시고 최대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에 만들어진 IPA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편의점 맥주 시대에서 제가 직접 마셔보고 추천할 만한 IPA들을 조금 골라봤었는데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갖춘 거는 라구니타스 IPA, 밸런스도 좋고 쓴맛을 더 느끼고 싶다면 구미호 IPA, 무난무난한 IPA 중에서는 이제 좀 쓴맛이 강조된 구스 IPA,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건 세션이 붙은 세션 IPA 종류가 좋을 것 같고요. 세션 IPA 중에서는 덕덕구스가 조금 더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IPA 맥주가 조금 아쉬운 게 이 한국 음식이랑 반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호불호가 강하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는 어울리는 한국 음식을 찾지 못했는데 그나마 버팔로 윙이랑 좀 먹으니까 그나마 괜찮게 먹었지만 와 이거다 하는 느낌은 없었는데요. 혹시 이 음식이 IPA 맥주랑 찰떡이다 하는 거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실 고수님들에게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IPA 맥주를 찾아서 신났던 저였고요. 여러분들도 매력적인 IPA를 찾길 바라며 지금까지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